잠깐만. 제가 한 영상을 올렸었어요. 3개월 전이지. 3개월 전. 그러니까 7월 그때쯤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언젠가 라는 제목으로 82년생 김지영 그 책을 들고서 그 책을 덮는 내용의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그 댓글창에 엄청나게 비난의 댓글들, 그런 댓글들을 달렸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을 가지고 한 사람의 사상을 짓밟는 행동을 하는 영상을 올렸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잘못한 건 맞긴 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결국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이 돼버렸고, 제가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보일 만한 동기가 있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저는 만들기로 한 영상부터 일단 완성을 하고 나서 그분들께 사과를 하건 뭘 하건 해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영상이 예고 영상이었고, 저는 본 영상을 아주 게을러서 만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된 이유가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방송을 켰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죠. 제가 오늘 리뷰할 책은 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대강 뒷면에 써져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간 일, 그 공포, 피로, 당황, 놀람, 혼란, 좌절의 연속에 대한 인생 현장 보고서. 하나도 낯설지가 않은데 새삼 눈물이 고이다니 이상한 일이다. 눈 돌릴 수 없는 통계와 보도 사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차별과 폭력 속에 성장한 나와 내 또래 수많은 지영이들의 삶에 대한 담담하고 서글픈 보고서. 어차피 해피엔딩은 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운 좋게 혹은 우연히 살아남은 여아들이었던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기록을 남길 수밖에. 최지은 웹진아이즈 기자. 자꾸만 김지영씨가 진짜 어딘가 살고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여자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저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늘 신중하고 정직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이 최선을 다하는 김지영씨에게 정당한 보상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양한 기회와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말. 대강 이 책 뒷면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자면은 여기 나와있는 요 두 개의 글 모두 이 책에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이야기가 마치 내가 주변에서 겪은 듯한 아주 익숙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우리 같은 여성들은 이렇게 미세한 차별과 폭력 속에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 뒷면부터 그리 밝은 내용은 아닐 거라는 그런 암시가 나와 있죠. 대강 이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이제 80년대 태어나서 생활할 때는 그때는 이거 언니가 없었어요. 제가 부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상황들이 다 이런 내용의 상황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남자들이 약자인 여성들을 괴롭히고,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지영이다. 82년생.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지영은 결국엔 정신병을 얻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 안에서는 절대적인 악의 세력이 남성이에요. 남성은 이 책 안에서 절대적인 악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음에도 이걸 부인하고 수많은 남자들이 여성을 혐오하고 있고, 여성들은 이런 차별의 일방적인 피해자다라는 식의 내용이 이 책의 주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사실일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꽤 많았어요. 뭔가 이런 말과 비슷해 보였어요. 마치 남성들은 여성을 괴롭히는 일방적인 가해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이 책의 일부가 사실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 사회에 나가질 않았어요. 저는 15살이고 중2에요. 중학교 2학년. 곧 있으면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확실히 성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나이죠.
그래서 저는 사회에 나가보질 않아서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저는 사실상 모릅니다. 제가 그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여성의 고통이라고는, 고통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통계 자료나 그런 걸로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부정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남성 혐오적이에요. 부정적인 시점으로 보면, 이 책에 사실이 있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뭔가 그런 식의 말을 내세우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시점으로 보면. 그리고 이 뒷면에 나온 내용처럼 이 책에 공감한 수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많은 여성이 공감했다고 하니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가 보네요, 이 책이. 아무튼 간에 이 책에서 만약에 과장이 생각보다 많고 이 과장들을 무조건 다 그 수많은 여성들이 공감을 했다면은 남성들을 그렇게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과장되게 어떻게 보면은 혐오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면 쪽으로 남자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튼 간에 이번 방송에서 중립을 표할 생각이고, 여러모로 그거 페미니즘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왔어요. 인터넷에서 이 책의 이름을 많이 접해오면서 제가 그거 연관되어서 제가 많이 본 키워드가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씌워진 이미지는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페미니스트가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페미니스트. 이거 방송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페미니스트. 먼저 페미니스트에서 알기 전에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은 뭐냐?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볼게요. 페미니즘.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남녀 동권주의, 여권 확장론. 마지막 단어까지만 안 보면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비슷한 말을 보면은 남녀 동권주의, 여권 확장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이네. 상당히 여성과 관련이 많이 있는 단어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도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금방 다운받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이요. 그거 관련 자료를 검색했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페미니즘이 여성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SNS에서 그거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은 페미니즘은 그냥 남녀가 평등하게 살자, 뭐 이런 식의 사상인 것 같아요. 남녀 평등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상이 페미니즘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게 있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SNS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과 상당히 비슷한 부류의 사상이 있습니다. 네, 이퀄리즘. 네, 젠더 이퀄리즘이죠, 정확히는. 제가 페미니즘과 그리고 이퀄리즘의 차이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과 이퀄리즘의 차이는요, 우선 단어의 차이입니다. 일단 페미니즘의 앞에 들어가는 알파벳 세 글자 FEM입니다. 뭔가 좀 억지스럽긴 하겠지만 여기에 ALE를 붙이면은 female이 됩니다. 여성을 뜻하죠. female은 여자란 뜻입니다. 뭔가 페미니즘과 female과 뭔가 단어가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 그거 피임기구 중에 하나가, 그거 여성이 착용하는 피임기구 중에 하나를 페미돔이라고 합니다. 페미돔이 피임 방식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으니까 일단 지나치고, 그 단어 철자가 이래요. 자, 보여드릴게요. 피임기구의 이름이 페미돔입니다. 그리고 여성한테 사용하는 피임기구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일단 단어부터가 그거 페미니즘이 여성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성이란 말이 있죠. 여성. 보통 여성을 한자로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성을 한자로 하면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여자거든요. 앞에 나와있는 여자가. 근데 이 여성을 그 여성의 가족부 붙이면 여성가족부 되는데, 근데 여성가족부의 여자는 다른 여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예요. 이 다른 여자를 찾아보려고 하면 어떤 여자가 있냐면은 여와 여기 같을 여자가 있습니다. 뭔가 여자와 많이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같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여성가족부를 보고 같은 여자를 쓰는 여성가족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비슷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 페미니즘이 그냥 단어에 아무런 연관이 없이 그냥 생긴 단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페미니즘이 납득적으로 남녀 평등과 연관이 있는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뭔가 단어부터가 좀 찝찝합니다. 네네. 제가 지금 페미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요즘 솔직히 말하자면은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선이 안 좋죠. 네. 상당히 시선이 안 좋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이 사이트 아십니까? 이 사이트가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의 이름은 워마드이고요. 이 워마드라는 사이트는 상당히 이상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와 상당히 비슷해요. 우선 고인 모독을 합니다. 워마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제기해는 문제를 제기하다 할 때 그 어이자가 아닙니다. 아이자예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제기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기, 아이자를 쓰는 제기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 아십니까? 성재기. 성재기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여성 혐오자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양성 평등 운동가예요. 이 성재기란 사람이 주로 SNS에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여성에게 남성이 받고 있는 역차별들이나 그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대표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성재기란 사람은 갑자기 죽었어요. 사망 날짜가 2013년 7월 26일이네. 7월 26일에 어떻게 죽었냐면은 다리에서 무슨 시위를 했대요. 투신 시위를 했다는데, 거기서 투신 시위를 했다가 구조를 못 받아서 죽었습니다. 한강에 뛰어드는 시위를 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살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재기라는 그 분을 죽게 만든 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성재기라는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여기에서 성자만 빼서 이렇게 제기란 단어를 만든 뒤에 이 제기에 자살이라는 뜻을 붙이고 제기해라를 자살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만들어서 그냥 사람 이름 가지고 자살이란 뜻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단어랑 많이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운지. 이거 일베에서 쓰는 말이죠. 일베 운지 뜻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운지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운지라는 단어가 노무현과 연관이 지어져 있는 단어라고 해요. 이 운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살이란 뜻을 붙여서 제기해랑 그냥 비슷한 느낌이죠. 아무튼 간에 비슷한 느낌입니다. 방금 댓글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뭔가 일베랑 워마드랑 많이 비슷하죠. 워마드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일베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워마드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일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봅니다.
그 사람들을 여성 혐오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단정을 지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일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해요. 너네도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우리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거 제기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운지의 대신으로 쓰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거 이 워마드 회원들이 그거 말고도 상당히 뭐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조작인 말이 꽤 있긴 하지만 낙태 인증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한 사람의 종교적인 물건을, 종교적으로 뭔가 몹시 중요한 물건을 불태운다던가, 뭐 그런 식의 활동을 했죠. 네, 워마드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워마드 회원들은 자신들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그거 페미니스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살인 예고도 했죠. 네. 건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사상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사상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예 집단을 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거 페미니즘이란 이름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만약에 페미니즘이 페미니스트들이 진정으로 그거 깨끗하고 그리고 건전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남녀 평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상당히 많고, 그냥 줄여서 페미라고 할게요. 그런 페미들이 상당히 많고, 건전하게 활동하고 있는 페미들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고요? 그거 한 부류에 한 집단이 있으면은 그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뭐 한 명 이상 있겠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다라고 당당하게 알렸던 적이 있었더라면은 저런 워마드를 처음 봤을 때 페미니즘을 떠났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다들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깨끗한 집단이 있었는데 한 명의 이상한 사람이 클린한 사람들을 더럽힌다, 뭐 이상하게 만든다, 뭐 대강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랑 비슷한 원리예요. 워마드라는 엄청나게 큰 집단이 몰려들어서 자신들이 페미니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온갖 일베와 비슷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보면 병신이에요. 병신짓 하고 있는 거예요. 병신들 싫다고 그 병신짓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일베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자신들이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 페미니즘은 일베 따라하는 애들이나 하는 사상,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일베 따라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감히 페미니스트라고 주장을 했다가는 제가 일베 따라하는 놈으로 몰릴 수가 있고, 저는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페미니즘을 떠나고, 그리고 또 다른 남녀 평등 사상을 찾아서 떠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머물러 있는 클린한 페미니스트 분들, 여러분들도 제가 권장을 해드리지만 이퀄리즘으로 옮겨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뭐냐, 페미는 워마드다 라는 생각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려졌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페미니즘은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대대로 내려와진 이름이 맞긴 하지만 이젠 더러워졌어요. 다른 이름을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이퀄리즘으로 가야죠. 어쩔 수 없어요. 페미니스트 분들은, 정상적인 페미니스트 분들은 자신이 남성을 향한 역차별도 싫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을 해요. 제가 그런 분을 본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언젠가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 그런 분들을 꽤 봤습니다. 왜 굳이 그 이름을 고집할까요? 이미 워마드에서는 자신이 페미니스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온갖 병신짓들을 하고 있는데, 미꾸라지 한 수십 명대가 몰려들어가지고 똥을 싸고 뭐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 웅덩이에 남아있는 물고기 골이에요. 그 물고기 골입니다. 스패너 왜 안 돌려주냐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미꾸라지 수십 마리가 들어와서 웅덩이를 흐리고 있는데, 웅덩이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모두가 남녀 평등을 원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그거 여성을 대상으로 남성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전 싫습니다만, 남성을 대상으로 여성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저는 싫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웅덩이에 남아있는 물고기는 제가 보기엔 이상한데,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왜 굳이 그 이름을 고집하려고 하는지. 아무튼 간에 일단은 이 방송을 봐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일단 페미니스트는 아닐 거예요. 맞죠? 솔직히 말하자면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제 앞에서만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분들은 뭐 가끔씩 싫어하더라고요. 뭐 그냥 잘 보이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정상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저는 워마드가 상당히 싫습니다. 제 영상이니까 제 주관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페미가 싫냐라고 물어보면은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거 뭐냐면, 한 사상에도 여러 부류가 나눠집니다. 저는 그거 페미니즘이 싫냐 페미니스트들이 싫냐 하면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거 한 사상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정상적인 부류와 저는 크게 나눠서 정상적인 부류와 비정상적인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페미니스트들 중에는 뭐 그리 나쁜 사람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당연한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제 고모를 불러왔어요. 가족 팔아먹는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족 팔아먹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제 고모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고모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간 딸내미를 딸이 있고, 그리고 한 딸의 어머니예요. 한 딸의 어머니고, 생각보다 어머니로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5년생보다 더 빨리 태어나신 거긴 한데, 혹시 몇 년생이신가요? 지금 바로 인터뷰 하는 건가요? 네? 네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73년생입니다. 예, 73년생이에요. 73년생 이땡땡입니다. 네. 73년생 이땡땡과 82년생 김지영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고모를 네. 불러왔습니다. 네. 일단 김지영과 공통점이 꽤 있으니까요. 혹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있잖아요. 저희 네. 아버지랑 비교가 되면서 뭔가 솔직히 말해주세요. 뭔가 저희 아버지를 더 챙겨주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어렸을 때 있었나요? 저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자랐습니다.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자랐다고 합니다. 네. 네네. 맞죠. 그냥 저희 부모님은 아들과 딸로서 그냥 잘 키워주셨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도. 네네. 네. 네, 대답 고맙습니다. 네. 학교 안에서 여성 혐오적이다라고 느끼게 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제가 학교 생활할 때요? 네. 그런 부분은 전혀 못 느꼈는데요. 그런가요? 네, 전혀 못 느꼈는데 요새는 학교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다 여학교였거든요. 여학생, 네. 여학생 학교였구나. 죄송합니다. 네. 네네. 그 당시는 공학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여학교를 주로 다녔어요. 네. 그리고 전혀 네.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어찌 보면 지금 생각했을 때는 너무도 다행스러운 생활이었죠. 지금 생각할 때.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야기를 꽤 많이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결혼하기 전까지 여성으로서 느꼈던 부조리함과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나요? 부조리함.
제가 잠깐 알바처럼 직장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네, 뭐 1년 조금 넘게. 네, 그때 뭐 아침에 가면, 네. 책상을 닦아놔야 된다든가, 아, 커피를 사고, 그런 아, 부분들이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아, 네네. 아, 네, 그건 이제 여자들만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40이 넘었으니까. 네, 저희 세대 때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건 여자의 일로서, 어, 여자의 일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네. 더 큰 일을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커피 타는 거 음. 그런 것만 시키냐, 그런 식의 생각을 음. 하셨겠네요. 그냥 그 당시에는 다 여자가 그거는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게 이제 차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 당시에도 전혀 아니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거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하는 일이다. 어느 정도 그게 일반화돼 있었던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그게 상식으로 남아 네. 있었다. 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네. 세대 같아요. 네. 지금으로선 조금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예. 지금 사회 계층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네.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 때는 그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거 자신이 엄마로서 뭔가 자신으로서의 삶을 침해당하고 있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저는 침해당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엄마라는 네.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네. 느낄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부분도 있고 네. 또 내가 자녀를 길러내는 거, 내 자식을 길러낸다는 거에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네. 누구나 다 똑같은 엄마가 있을 수 없듯이 똑같은 자녀도 없고 네. 또 똑같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다 각기 다른 가정에서 네. 정말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냥 어느 가정이나 엄마가 있지만 네. 정말 그 엄마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름은 똑같이 엄마로 불리울지라도 네. 정말 그 엄마가 하는 일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도 엄마 물론 네. 아빠도 중요하지만 네. 엄마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일 동안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무슨 침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를 정말 훌륭히 잘 양육해야 되겠다. 정말 네. 이 사회에 필요한 아이로서 사회인으로 잘 길러내는 게 내 몫이다. 그게 엄마가 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주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그 작은 부분이 정말 커다란 기점이 되겠죠.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혹시 제가 그 네. 고모께서 아이를 잘 키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없이 그렇게 잘 키우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이로 키우고 있음에도 네. 맘충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무슨 말이요? 맘충이요. 엄충이요? 맘충이요. 맘충. 맘충. 영어 단어 맘에다가 벌레 충을 더한 그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그런 아니요, 맘충. 저는 네. 지금 그 질문을 들으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못 느끼고 살았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제한을 두고 사람들을 현재로서는
네.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한 질문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아니다. 네. 네. 여자라서 꿈을 포기하게 된 그런 거 면이 좀 있나요? 여자로서 꿈을 포기했다기보다 네. 집안 형편상 저의 꿈을 네. 포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비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네. 내가 그래도 악착같이 어떻게 좀 더 이뤄나가도록 더 노력을 해보고 애써 볼 걸 하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때는 막연하게 이제 부모 원망을 잠깐 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았으면 내가 좀 더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원망도 했지만 네. 그래도 그 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이루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아쉬움은 현재도 남아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끊겠습니다.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끊으면 되나요? 네네. 끊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제 고모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고, 김지영과의 삶을 74년생이지. 아무튼 간에 74년생 맞나? 아무튼 74년생 이땡땡과 82년생 김지영을 비교를 해봤는데, 자신이 여자라서 꿈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예근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신이 어머니로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째서인 왜인진 모르겠지만 제가 82년생 김지영과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과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늦게 태어난 김지영이 좀 더 차별을 받았던 것 같네요. 분명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소설에 확실히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데 그런 과장일 수도 있나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차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성들은 제대로 살 수도 없죠. 마음 놓고 살 수도 없죠. 지금 이 82년생 그걸 안 물어봤네. 이 82년생 김지영은 아직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식의 내용으로 끝났는데, 저는 이 김지영이라는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 김지영이란 책이 80년생 김지영이란 책이 현실적인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책이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책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워마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여성으로서 이런 부조리함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82년생 김지영이란 책을 꺼내서 70 몇 년생 여성이 겪지도 않은 차별을 넣은 이 책을 가지고 자신이 겪고 있는 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걸로 밖에는 안 보여요. 제가 남자라서 여성 혐오적인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피해망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이별을 위해서 아우트로 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